75쪽 단원 마무리 문제 볼게요. 네 가지 퇴적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가는 뭐죠? 는 사층리. 줄무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사층리. 나는 아래쪽은 굵은 입자, 위쪽으로 갈수록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입자, 점이층리. 자, 다는 이 틈새 갈라진 이 구조들, 건열, 라는 물결무늬, 여는. 자, 아까 선생님이 층리 설명할 때 살짝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층리가 생기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퇴적물들이 쌓일 때 모두 다 똑같은 퇴적물들이 쌓이는 게 아니라 크기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르고 이런 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다 보면 그 샌드위치를 만들고 단면을 잘라보면 그 재료들마다 한 층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줄무늬 구조가 층리예요. 자, 넘어갈게요. 문제 봅시다. 1번. 가는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려준다. 가는 사층리. 사층리는 퇴적물들이 물이나 바람의 방향을 따라 이동하다가 만들어진 구조니까 이 물이나 바람을 따라 퇴적물이 공급되는 방향을 알려준다. 정답이죠. 가장 얕은 수심에서 형성되는 구조는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점이층리. 얕은 구조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건 건열이나 연은 같은 것들이죠. 점이층리는 아닙니다. 얘네는 퇴적물들이 여러 가지 크기가 섞인 퇴적물들이 흘러 오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바다나 호수가 시작되는 거기서 퇴적물들이 빠르게 묻히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크기대로 구분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와르르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점이층리니까 얕은 수심은 아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노출된 퇴적 구조는 다이다. 건열, 말랐다 라는 얘기니까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돼야겠죠. 뭐 수심이 얕아지면서 그 물 아래 있던 지층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환경이 돼야 만들어지는 게 건열이니까 정답이고요. 물결 자국이 보이는 구조, 연은 맞습니다. 자, 1번 가에서 공급되는 방향 알려주는 거 또 있죠. 그렇죠. 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연은도 해당됩니다. 넘어갈게요. 2번. 단층과 또 지질 단면 구조가 하나 더 나와 있네요. 문제 볼게요. 가는 역단층이다. 단층 나오면 이 단층 종류부터 파악해야겠죠. 둘 다 단층면을 따라서 어떤 수직적인 이동이 있으니까 네, 경사 이동 단층이고요. 가는 지금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상반이 위로 이동했으니까. 쌤, 위로 이동한 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높아심에 설명을 하면, 자, 얘랑 얘는 지금 같은 지층인데 단층면을 기준으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애가 위로 가 있죠? 그쵸?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가는 역단층,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횡압력. 나는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상반이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정단층, 작용하는 힘은 장력. 가는 역단층이다. 맞고요. 나는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됐다? 아니죠. 정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땡. 3번. 다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즉 위아래 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 맞나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부정합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의 부정합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정답입니다. 자, 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각 변동이 하나 더 있어. 그렇죠. 습곡, 지층이 휘어있는 습곡도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요. 우리가 이 자료들에서 어떤 단서를 주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첫 문제 보겠습니다. 암염, 석회암, 응애암 이 세 가지 암석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암석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질문이 화학적 퇴적암인가? 화학적 퇴적암이라는 건 어떤 화학적 물질들이 침전되고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암석을 의미하죠. 그럼 세 가지 중에 이 아니오에 해당되는 암석은 그렇죠, 응외암입니다. 응외암은
쇠설성 퇴적암이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자, 그럼 이 얘의 질문으로 넘어온 암석이 암염과 석회암이죠. 선생님, 석회암 유기적 퇴적암 아니에요? 이 석회암은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봅니다. 유기적 퇴적암으로도 보고요, 화학적 퇴적암으로 봅니다. 산호, 그 다음에 조개, 이런 생물체들에 있는 이 성분들이 묻히면서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기적 퇴적암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우리 탄산염 성분, 이 성분들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진 경우, 이 성분들이 침전되면서도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두 가지 다로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 화학적 퇴적암 안에서도 무기화학적 퇴적암, 유기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나누면 석회암은 생물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니까 유기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요. 우리는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으로도 분류되고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도 된다. 물론 그 두 개가 헷갈려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차피 화학적 퇴적암이냐 아니냐를 물었기 때문에 석회암은 얘의 해당하는 분류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가? C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죠, 석회암입니다.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암석. 암염은 아니다. 암염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네, 소금이에요. 소금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묽은 염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건 석회암입니다. 염산과 석회암의 반응,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석회암 또는 우리 대리암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석회암이 변성돼서 만들어지는 대리암. 걔네들은 성분이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요. 탄산, 칼슘. 다 기억나죠? 얘가 염산과 만나면 HCl, 이게 염산이에요. 염산과 만나면 염화칼슘을 만들고, 물론 얘는 수용액 상태로 녹아 있겠죠. 그다음에 물 분자와 이거 뭐예요? CO2, 이산화탄소. 화살표를 이렇게 위로 보낸다는 건 기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회암이나 대리암에 묽은 염산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보면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죠. 얘를 어떤 기체인지 궁금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불꽃 반응, 토치에 불을 붙여서 이 공기에 안에 넣었을 때 활활 잘 타오르면 산소, 폭발하면 수소, 그 다음에 불이 더 이상 타지 않고 꺼지면 이산화탄소,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자, 넘어갈게요. 4번. 지질 단면도가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 각각의 그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필석 어느 시대의 화석입니까? 아까 그림을 통해서도 봤죠? 고생대. 화폐석은 신생대. 익룡 발자국. 이런 발자국 우리 뭐라고 했지? 그렇죠. 생은화석. 익룡, 공룡이니까 중생대. 방추충, 고생대. 고생대 후기에 주로 많이 살았던 생물이죠. 문제 볼게요. 옳은 것만 고르세요. 가에는 지층의 역전이 나타난다. 자, 어떤 역전을 보여주는 구조는 없죠. 일단 가에서 연은이 뒤집혀 있다든지 건열이 뒤집혀 있다든지 사층리가 역전됐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화석을 통해서 뭐가 먼저 생성됐는지는 알 수 있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화석이 고생대, 위쪽에 있는 지층에 있는 화석이 신생대. 우리가 순서를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가니까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 있는 화석이 더 오래됐죠. 얘는 역전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판단에 쓰인 지사학의 법칙을 골라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지층이다. 지층 누중의 법칙.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층 안에 있는 화석,
동물의 그 생물체의 화석을 가지고 판단했으니까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나에는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 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뭘 보고 할 수 있죠? 공룡 발자국. 이 주로 호숫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 공룡들이 물가를 다니면서 그 호숫가 아래 이 모래의 바닥에 찍어놨던 발자국들이 후에 이제 물이 증발하거나 수심이 얕아지면서 위로 올라와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이 있다. 맞고요. 퇴적이 중단된 기간은 나보다 가에서 길다. 맞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가나 둘 다 지금 중간에 뭔가 부정합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단서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두 지층 사이엔 다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얘긴데, 과연 그럼 가랑 나 중에는 중단된 기간은 누가 더 길 것인가? 그렇죠. 지금은 화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가는 아래쪽에는 고생대 화석이, 위쪽에는 신생대 화석이. 이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겠죠. 정확하게 고생대에서 몇 년, 신생대에서 몇 년이라고는 없으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판단하면 됩니다. 나 지역은 아래쪽이 고생대, 위쪽에 있는 지층에 있는 화석이 중생대. 이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에서 더 길다, 시간적 간격이 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나에서 화성암 A, 화성암 A는 지금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층을 뚫고 들어왔죠? 이런 암석을 우리가 관이밤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지층을 뚫고 들어오면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 관이밤. 이런 현상을 관입,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되었기 때문에 주변 암석들은 그 마그마의 열을 받아서 변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흐리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변성작용, 그 중에서도 붙어있는 쪽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났다, 접촉 변성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화성암 A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관입하였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리을 보기를 판단하려면 결국 나 지역 단면도의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야겠죠. 지금 보면 가장 먼저 형성된 건 누구? 요거 방추층이 있는 요 지층.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렇죠, 이 관이밤이죠. 그 다음 만약에 위에 있는 지층이 먼저 형성됐다면 이 관이밤이 여기까지 이렇게 관입이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관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부정합이 있은 다음에 위에 있는 지층이 생성된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관이밤보다 먼저 형성된 지층이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화성암 A는 성캄브리아 시대에 관입하였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성캄브리아 시대 이후에 고생대가 시작됐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아니. 쌤이 이거 표시 잘못했네요. 지층에 역전이 나타난다? 아니죠. 니은과 디귿. 볼게요. 세 가지 지질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는 습고 휘어져 있죠, 지층이. 나는 요 면을 기준으로 어긋나 있죠. 끊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요 방향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어긋나 있다는 걸 어쨌든 볼 수 있죠. 그러면 단층. 그 다음 다도 지금 보면 자, 요거 이따 문제 풀 때도 필요한 거긴 한데 자, 여기 지금 흰 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흰 줄. 그러면 이 층은 같은 시대에 같은 그 시기에 생성된 지층일 텐데 지금 보면 얘가 어긋나 있죠. 역시나 단층입니다. 나타나는 지질 구조는 단층이고요. 자, 그럼 보기 우리 디귿 먼저 볼게요. 다는 역단층이다.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지금 보면 단측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얘가 상반이죠. 얘네 두 개가 지금 어긋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두 개가 붙으려면은 어떻게 이동하면 될까? 상반이. 지금 이게 상반이에요. 상반이 얘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 이 노란색 줄이 연결되겠죠. 즉 상반이 단층이 발생하면서 이 단층면 위쪽의 상반이 위쪽으로 이동한 단층에 해당되니까 역단층 맞겠죠. 기억, 가는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지층이 이렇게 수평 방향에서 양쪽으로 미는 힘을 받으면 습곡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경우에 역단층도 만들어질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습곡 휘다가 습곡이 만들어지다가 이 지층이 견디기 힘든 한계까지 힘을 받으면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단층이에요. 기억, 정답.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상반은 단층면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6번 넘어갈게요.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 ABC의 지층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지층 단면을 이렇게 길쭉하게 나타낸 그림 뭐라고 했죠? 지질 주성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기 먼저 볼게요. 가장 오래된 암석은 B층에 있다. 그러니까 B에서를 묻는 게 아니라 이 ABC 지층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가장 오래된 암석은 B층에 있다. 이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 시대를 판별할 때 이 세 가지 그 단면도를 비교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층을 잡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건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건층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누구예요? 응해암. 여기. 그러면 얘네는 서로 다른 세 지역이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화산이 발생하면서. 자, 그러면 얘네를 비교하려면 이렇게 얘네를 연결해서 지층을 붙여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해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건층,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응해암층 얘를 이렇게 쭉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릴 순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떠올려서 풀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그림에서 어떤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이 세 지역의 지층을 대비해 볼 때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겠죠.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지층이 가장 최근에 쌓인 지층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B에 있는 누구? 이암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니까 기억 보기. 가장 오래된 암석층은 B에 있다? 맞겠네요. 니은, 일단 디귿 먼저 볼까요? 세 지역 모두 화산 세설물이 굳은 퇴적암이 존재한다. 맞죠? 응해암. 화산 세설물이라는 건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속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양합니다. 어떤 큰 돌덩어리, 막 화산 역괴 또는 뭐 화산탄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화산재, 작은 이런 물질들도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화산 세설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응해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디귿은 정답이겠죠. 니은 세 지역의 사암층은 모두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이 그림이 다시 필요하겠네요. 자, 세 지역의 이 지층을 대비해 봤을 때 사암이 뭐예요? 모래로 만들어진 층, 여기 이렇게 할지? 요 지층이 사암인데 지금 B랑 C는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 같지만 A에 있는 사암층은 한참 뒤에 형성됐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니은은 틀렸네요. 볼게요.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고
나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기출풀이 할 때도 많이 다뤘었죠. 자, 방사성 원소 X의 뭐예요? 붕괴 곡선, 즉 우리는 이 곡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반감기. 반감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반감기라는 건 원소의 양이 처음 양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라는 걸 나의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A에서는 삼엽중, B에서는 공룡발자국, C에서는 화폐석이 발견되었다. 문제 보면서 차근차근 봅시다.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A층과 B층은 부정합 관계이다. 자, 요런 보기를 풀려면 결국 각 지층의 지질 단면도의 각 지층의 생성 순서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다 했죠? 자, 얘기해 봅시다. 같이. 가의 생성 순서. 자,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은 A. 자, A 지층이 지금 이 수평으로 쌓여 있지 않고 이렇게 휘어 있죠, 혼자. 그러니까 A가 쌓이고 나서 그렇죠, 습곡이 일어났어요. 횡압력을 받았네요, 지층이. 그 다음 누가 쌓였어요? B가 쌓였는데 부정한 면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B가 형성됐는데 이 사이에 습곡과 부정합이 같이 나타났다.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다음 누가 쌓였을까요? 네, C가 쌓이고요. 그 다음 D가 쌓이기 전에 어떤 이번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단층. 요거 조금 헷갈렸죠? 단층이 발생했습니다. 단층면을 기준으로 어긋났네? 두 지층이 어긋나 있네? 같은 시기에 생성된 지층이 수직적 높이가 다르니까 어긋났죠? 단층입니다. 쌤, 그럼 얘 어디 갔어요? C. 지금 보면 상반이, 얘가 상반이죠. 얘가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역단층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이 그림박 어딘가에 C가 있겠죠. 그쵸? 단층. 특히 역단층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D. 관입이 일어났다. D는 관입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층과 B층의 관계는 부정합 관계이다. 맞고요. C층은 신생대의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화석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문제에 보면 C층에서는 화폐석이 발견되었다. 화폐석. 신생대의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 맞죠? 방사성 원소 X는 얘지. 근데 이 X가 지금 어디에 있는 원소라고 했어? D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D. 자, 우리가 나 그래프를 통해서 X의 반감기가 1억 년인 거 판단했고요. 얘는 이 D 암석에 있는 애야. 그치? 가장 마지막에 관입됐어요. 이 방사성 원소 X는 3회 이상의 반감기를 거쳤다. 3회 이상. 얘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그러니까 한 번 줄어드는데 1억 년이 걸렸어. 그럼 3회를 거쳤다는 말은 1 곱하기 3, 3억 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3억 년이 지난 거야? 얘 생성된 지, D층이 생성된 지 최소 3억 년이 지났어? 라고 묻는 건데 맞나요? 아니에요. 자, D층은 지금 언제 형성됐어요? 가장 마지막에 C층 다음에 형성됐는데 자, 문제가 다 연결돼 있어. C층은 신생대의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맞죠? 화폐석에 우리가 출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가 그럼 신생대에 형성됐어요. 정확히 언제 형성됐는지 뭐 신생대 초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알 수 없으나 신생대의 시작을 우리가 언제로 봐요? 신생대의 시작을 우리가 6,600만 년 전으로 보죠.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 시간을 신생대로 보는데 이거 다음에 형성됐으니까 얘가 이 D층이 정확하게 언제 형성됐는지는 모르지만 3억 년 이전에 형성됐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얘는 지금 1학년도 안 지났어. 반감기 한 번도 안 지난 시기예요. 판단할 수 있겠나요? 이게요, 자료에 이 각 시대들의 평균 기온과 살았던 생물들의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중생대는 전 시대에 걸쳐 현재보다 온도가 높았다. 맞죠? 지금 현재가 여기잖아.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죠. 고생대에 번성했던 양치 식물은 현재는 멸종하였다? 아니죠. 양치 식물 어떤 것들 있어요? 우리가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들을 양치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고사리. 지금 고사리가 멸종했나요? 아니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양치식물을 이렇게 끊어서 표시한 건 처음 이때쯤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 시기에 번성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현재 멸종했다는 아닙니다. 양서류가 번성한 시기에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양서류가 번성한 시기가 지금 여기 보면 고생대 후기인데 이때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니죠. 일단 양서류는 육지에서 사는 생물이잖아요. 육상생물이에요. 이 육상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미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외선을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나쁜 자외선을 막아줘서 이 지상에 있는 육지에 있는 생물들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오염으로 계속 오존층에 빵꾸, 구멍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그럼 유해한 자외선들을 못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이런 암 같은 그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 오존층은 언제 형성됐느냐? 우리 그 수업 진도 강의에서 다 얘기했어요. 자, 예전에 성캄브리아 시기에 남세균을 다른 말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박테리아 그 세균의 일종의 시아노박테리아가 특징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산소.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을 놔두면 공기 정화에 좋다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프레시한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이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산소가 계속 증가합니다. 대기 중 산소가 증가하면서 자, 오존층은 분자식이 이거잖아요. O3. 얘는 이 산소가 자외선이랑 이게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이랑 만나면 얘네가 떨어지면서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산소 원자가 다시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오존이거든요. 어쨌든 대기 중 산소 양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없다가 이 광합성을 하는 이 남세균의 등장으로 대기 중 산소가 증가하면서 지구상에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육상동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이 내용도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77쪽 우리 서술형 문제 2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비가 내려서 지금 하천이 흐르고 있죠. 이 하천의 제방에서 제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방. 이 하천이나 호수가 넘는 걸 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아놓은 구조죠. 근데 얘가 무너져서 이 하천이 넘치게 되면 여기에서 무너졌대, 제방이. 이 하천이 흘러 넘치는 걸 막던 제방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 하천에서 흐르고 있던 퇴적물들이 범람해서 유입이 되겠죠. 여기 이 지역이 퇴적물들, 하천에 속해 있던 퇴적물들이 퇴적물로 뒤덮이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2번 문제. 이래서 형성된 지형에서는 어떤 형태의 퇴적 구조가 일어날까? 주로 우리가 이 하천에서 그 하천을 따라 흐르는 퇴적물들이 모래, 그 다음에 자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층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확실한 정답이라기보다는 다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호수 하천이 마르면서 증발하면서 뭐 건열 같은 구조도 나올 수 있겠죠. 뭐 이 외에도 나올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만 생각해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10번. 지질 단면도 또 나왔네요. 이 지질 단면도 나오면 우리 생성 순서부터 파악해야겠죠. 자,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 C. 그리고 C 지층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C 지층 생성 후에 습곡이 일어났고 그 다음 B 지층이 쌓였을 텐데 여기 보면 지금 부정압 면이 나타나고 있죠. 습곡, 부정압 이후에 B 지층 부정압 이후에 B 지층 퇴적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그렇죠. 단층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A 지층이 형성됐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단층면 F 프라임 그 단층면을 기준으로 지층이 어긋나고 있는데 이 단층이 A층까지는 연결 안 되죠. 그러니까 단층은 B층이 쌓인 이후에 단층이 만들어졌고 끝나고 나서 A층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B층과 A, D층 사이에서도 부정압, 즉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통해서. 얘 누구예요? 삼엽중 고생대. 얘는 중생대.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생성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뭐 다 했어요. 퇴증, 단측, 부정압, 습곡 등의 사건 순서대로 우리 정리해봤고요. 뭐 사용된 지사학의 법칙은 아래쪽부터 쌓인다, 지층, 누중. 또 부정압 나왔으니까 부정압 법칙. 화석을 통해 시대 판단했으니까 동물군 천이의 법칙. 그 다음 여기 수평으로 지표면과 나란하게 지층이 퇴적된다. 수평 퇴적의 법칙. 이런 것들. 자, 11번 대멸종 원인 여러분들 생각해 봤나요? 뭐 다양할 수는 있지만 운석이 충돌하면 예전에 대멸종이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지각 변동, 화산,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생물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무너지니까 대멸종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판게야 형성. 이것도 종종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대륙들이 붙으면서 바다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각 변동도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생물체들이 살던 환경이 교란되겠죠. 그러면서 대멸종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빙하기 또 대멸종을 가지고 오는 원인들 중에 하나다.